자, 그 작년도에 보도사진 관련해갖고 수상작들이 좀 나왔습니다. 예. 여러 가지 사면이 나왔는데 이게 대상이에요. 네. 조선일보. 저기 이 PD님이 원고를 쓰시잖아요. 네. 저는 약간 의외였던 게 왜 음. 이런 사진 전 소식을 가지고 오셨는지가 궁금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기억하고. 저도 사진 보니까 네. 섬찟섬찟한 느낌들이 들어요. 이게 이제 조선일보 김지호 기자가 이게 조선일보가 이걸 했다는 것도 좀 신기하네. 이거 네, 다시 보고 싶지 않은 서울의 밤입니다. AI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실제 사진이라니까. 실제 사진입니다. 이게 지금 요게 좀 흐려서 그렇지. 예. 요거 그다음에 나는 이게 너무 리얼해가지고 음. 살짝 AI 합성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진짜 이런 상황이 우리가 있었다는 거를 한 번 더 기억해야 된다. 요거 생각이 들었고 정말 일촉즉발이네요. 최우수 사항이 있어요. 연합뉴스 민주주의 피습 직후 이 사진. 이거 이건 너무, 진짜. 너무 끔찍하다. 민주주의 피습 직후. 이게 불과 1년 1개월 전입니다. 1년 전이에요. 1년 전. 그게. 근데 제목을 사실 진짜 제목들은 정말 제대로 제정신으로 지은 거 맞네. 그렇죠. 왜냐면 이재명 피습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피습을 당했다는 어. 거예요.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가 벌어졌다는 거거든요. 왜냐면 내가 대부분 이 신문들이 보니까 요거 조선일보 요것만 대상 받았다고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내가 찾아보니까 최우수 상은 이건 거야. 그것도 민주주의 피습. 사실은 이게 대상이 돼야 되는데 저도 그렇게 어.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 피습 사건 있을 때부터 이 배우 분명히 있다. 종교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사전 계획부터 훈련 그리고 현장에 사람을 투입한 거 그리고 현재 실행을 할 수 있을 만한 이 노인의 70대 노인의 뭐 이런 어떤 피습의 어떤 동작 그러니까 이런 그 도구라든지 이런 동작들 그 외에 경찰이나 이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뭐 국정원을 비롯한 여러 공식적인 기관들이 관여한 정황을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이러한 정황이 있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때는 다 무시당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제가 의혹제기를 얼마 전에 했습니다만 안보실 안에 따로 운영되고 있다는 일종의 HID 요원을 통한 특수팀 별동대 얘들의 짓거릴 가능성이 높고 동원됐던 그 살해범도 이와 관련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의혹을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이 말하자면 너무 많이 나갔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제 김민석 의원 라디오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정권 아래에서는 뭔가 제대로 깔끔하게 규명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테러가 일어나고 또 이러한 경호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수습 과정에 공권력이 수습한 그다음에 그 구체적인 조사나 관련자의 증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한동훈 후배가 갑자기 지방에 내려가고 변호사가 돼가지고 모든 종류의 발언을 다 막아버린 상태에서 재판도 비공개로 멋대로 진행되고 있는 이 상황들 시작 기획부터 지금에 있는 마무리까지 어떠한 형태든 외압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이 있다라고 김민석 의원이 얘기를 했어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국회의원 차원에서 이러한 의혹을 제기한 거는. 그리고 김진성이 그때 가덕도에서 태웠던 벤츠 네. 차량도 아마 그 사람이 다니던 교회가 세계로 교회. 그러니까 이거 관련해가지고 당시에 뉴탐사가 사실 되게 자세하게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 세계로 교회가 지금 지금 전한길과 함께 예, 소년보 목사 그거랑 연관이 돼 있는 있어요. 겁니다, 여러분. 네. 모든 적들의 적폐의 뿌리가 지금 여기 다 있는 거예요. HID하고 세계로 교화가 딱 드러나는 순간, 그리고 김건희가 이따위의 별동대를 돌리고 있는 기관이 국가기관 하나 있었다는 순간, 총리부터 언론과 국정원, 경찰을 모두 다 아우를 수 있는 막강한 외압에 의한 이 일종의 은폐 조작이 지금 그림이 그려지는 거야, 이제는. 그 실무자가 누군지 그려진다고. 그러니까. 따라서 생각보다 정말 아니 원래 악마인 줄은 알았는데 와 악마 대마왕이었어. 그리고 이 악마들이 늘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늘 똑같은 패턴으로
모든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야. 까보면 순서만 바뀌어 있지 안에 있는 구성원이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고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사실 살면서 아무리 나쁜 사람을 봐도 아유 쟤 진짜 인성 쓰레기야 이러고 말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른다거나 실제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다거나 실제로 불법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지른다거나 이걸 막 많이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었어. 김건희가 하는 이 모든 짓거리는 우리 상상 영역 밖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뜨악뜨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계엄도 불법성을 떠나갖고라도 계엄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 짓거리들이 진짜 옛날 나치들이 하던, 지들은 민주당을 보고 나치라고 하는데 진짜 아이씨. 나치들이 하는 유태인들에 대한 어떤 억압? 응? 어떤 인종차별주의적인 어떤 유태인 탄압을 통해 가지고 청소야 이거는. 이거는 뭘 분리하려고 했던 거 똑같은 짓거리예요. 이걸 할 수 있는 거는 과대망상 아니면 이게 도덕이라든지 최소한의 도덕률을 무시하지 않는 인간들 아니면 이따위 짓거리를 못 한다니까. 계엄도 해갖고 전 국민을 상대로 몇천 명이 죽어도 괜찮다. 전국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계엄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놈이 이재명 대표 피습에 다해서는 안 했겠냐고. 근데 야당 대표가 피습을 다해서 진짜 목숨이 경각에 와 있는데 이걸 다 무마시키고 다 없애버렸어. 물청소까지 해버리고. 씨. 심지어 헬기 불법 사용으로 해갖고 피습에 대한 이슈를 다 묻어버렸습니다. 다시 찾아야 돼. 자, 아무튼 정말 작년에 끔찍한 일이 많았다. 그러게요. 대한민국이 진짜 구한 말에 어떤 재정국가나 무속국가로 돌아갈 만한 진짜 그 전제왕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를 어마어마한 위기와 위험들이 2024년도에 있었고 그거를 정말 국민들이 또는 천운이 돌봐서 5대 산신님이 1년 내내 밥상을 받아 드시고 이거 누가 준 거? 국민이 준 거라고 해갖고 진짜 나라를 되돌리시는데 큰 영향을 발휘해 주신 덕분에 우리가 지금 2025년에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복 받으려고 굿하고 싶으시면 자기 돈으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 절대 대출 내서 하거나 남의 돈으로 하시면 안 된다는 저같이 거. 외상으로 하거나 하면 그러면 큰일 나요. 발복을 못 받아요. 네. 외상은 또 스스로 일단 먼저 외상자잖아요. 굿해주고 발복한 다음에 벌어서 갚을게요. 절대 안 해줍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성실하게 노력한 돈으로 하려면 하세요. 그러면 돈이 아까워서라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태도가 바뀔 겁니다. 앞따라 2018년에 있었던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다 무죄가 됐네요. 이제 정상적인 법원 판결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이고. 그러네. 네. 아이고야.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이제 무죄로 1년에 뭐 집행유예 2년으로 묶어왔던 그 단골 수원지검 판사도 자리 배치를 했고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표도 정상적인 재판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요거에 대한 그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함으로써 요게 이제 뒤로 미뤄졌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서 드디어 전근을 간 것 같긴 하는데 상습적인 수원지법의 박힌돌 판사도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검사들보다 판사들이 빡친 것 같아요. 법원이 빡친 것 같아요. 아니 내가 판사여도 원래 판사들은 개별적이거든요. 되게 개별적인데 이게 내가 만약에 판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원래 판사들이 되게 보수적인 사람이고 되게 안 움직이는 사람들 급격한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싫어해요. 그런 거를.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 보면은 그런 어떤 사회 안정을 흐트리는 거에 대한 굉장한 적개심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직접적으로 판사가, 그러니까 일단 어떤 평화로운 일상을 깨트리는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싫은데 거기에 판사를 향한 공격이 어마무시했잖아요.